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노사님 모시고 우리 그 매일 노동 뉴스에 난 되게 그 카카오 파업 관련해서 되게 그 사회적으로 또 이것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파업에 돌입했는지 한번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카카오 스토리, 또 카카오 은행, 그리고 또 카카오 또 카톡, 뭐 카카오 회사가 굉장히 많이 거의 대기업 정도의 어떤 규모를 가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택시나 아니면 카카오톡은 관련 업계를 석권할 정도로 최대한 사업을 많이 잘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대가로 큰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임금이나 또 복지나 고용 안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지금 현재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6년 6월 11일 어제 10일 날짜로 첫 파업을 시작했는데 4시간 부분 파업을 했고, 판교에 어떤 1km 정도의 어떤 거리 행진을 했다는 뉴스가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성과급 인상, 그리고 또 임금 인상, 그리고 또 고용 안전, 이런 세 부분을 요구를 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사항이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6월 29일부터는 전면 파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 이 노사관계는 이 회사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관인 노동조합과의 어떤 당사자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외부인들이나 국가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사실상 우리나라 법은 노사 자치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 33조에 보면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요건을 가진다 해서 노동 3권을 노동조합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 3권이 있다는 것은 근로 조건을 어떤 사용자 교섭을 위해서 이제 정할 수 있고, 이 교섭에 대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제 파업도 이제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조법 30조에 보면은 근로자와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어떤 사실상 이렇게 단체 교섭을 통해서 이제 협상이 잘 마무리돼 가지고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은 모든 이제 조건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 단체 협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2년 정도, 최대 3년까지는 평화 임무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은 똑같은 거에 대해서 교섭을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단체 협약이 바로 가장 중요한 어떤 노동 3권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노축에서 노동조합에서 요구를 했고, 또 회사가 이거를 수용 못하기 때문에 이제 파업을 하고 굉장히 판교 지역이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사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실제적으로 노동조합법에는 노동관계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여기에 양쪽을 개입해서는 안 되고 이제 지켜봐주고 지난 삼성전자 같이 이제 어떤 협상이 되도록 양쪽을 설득해서 이렇게 해주는 어떤 심판자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쪽을 대둔해지게 되면은 그거는 헌법을 위반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우려 섞인 이런 자세로 사실 보고 있지만은 굉장히 노사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제 근로조건을 결정하면은 회사는 항상 회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요구했을 때 이것을 회사가 쉽게 수용하게 되면은 회사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도 노동조합을 설득하고 회사의 발전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걸 설명을 해야 되고, 노동조합도 회사가 잘 돼야지
자기들 고용 안정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회사가 이익을 나는 만큼은 근로자한테 배당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회사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파업을 했을 때 이럴 때는 무노동 무임금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파업을 하게 되면은 또 회사의 어떤 대고객 서비스가 굉장히 좀 열악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의 어떤 신용도나 아니면 명성이 어떤 명성에 뭐 손해가 그러니까 명성을 어떤 침해할 정도로 굉장히 좀 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회사도 양보하고 노동조합도 양보하고 하면서 최종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뭐 1,500명의 어떤 근로자가 이제 파업에 동참했고 이제 어떤 굉장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자세로 볼 수 있지만은 정상적인 노사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업을 못하는 그런 노동조합은 바로 공무원들 같이 이제 노동 3권은 보장이 되지만은 노동 단결권하고 단체 교섭권만 있고 단체 행동권이 없는 게 바로 공무원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이렇게 사기업체 노동조합은 노동 3권을 행사하는 게 바로 헌법적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은 이 노사 자치주의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노가 사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되는 게 법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뭐 불법 파업이라 관계해서 근로자를 끌어내고 또 해산시키고 업무에 복귀시키고 이런 거는 어떤 공산주의나 아니면 미국식 어떤 자본주의 이런 데에서만 있는 내용이지 우리나라 같이 노동 3권이 보장된 여기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안타깝지만은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삼성 노조 파업 관련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부까지 개입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지금 그런 여파가 또 이 카카오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 간의 파업은 정당한 거고 이런 게 좀 합리적인 결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협상이 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상 나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노사관계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카카오 노동조합이 첫 번째 파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파업을 통해서 뭔가 응집력을 가지고 또 어떤 자기들 성취할 수 있는 거는 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가게 되면은 결국은 회사가 이제 그 사업이 이렇게 망가지면 결국은 그 손해가 근로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잘 되지를 않으면 고용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가 어느 정도 양보하는 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 근로자들도 가족이 있고 자기도 고용 안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파업이면 파업을 하게 되면은 결국 자기들의 어떤 고용이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고 또 회사도 이 파업을 용납을 해주게 되면은 회사의 어떤 신용도나 아니면 회사의 발전도 크게 어떤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집만 부리는 게 아니고 노동조합도 노동자가 원하는 게 뭔지 고용 안전인지 임금 인상인지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인사경영권은 회사의 순수한 권리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회사도 알아야 되고 근로자도 이렇게 알아서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는 그 노사관계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지켜보면서 양 당사자가 어떤 민주적이고 어떤 서로가 이렇게 협력과 타협으로 이제 단체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그런 분위기 조성을 이제 국가가 해야 되고 또 노사 관계도 결국은 자기들이 손해가 우리 노사 분량이 길어지면은
자기들만 손해를 입는 거지 누구도 이제 이익이 없다. 결국은 양쪽을 잡으려는 그 뭐 노무사들이나 아니면 변호사들만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카카오는 국민적인 모든 그 국민이 다 쓰다시피 SNS를 하고 있고 또 카카오 결제도 있고 그다음에 인증 시스템까지 있기 때문에 이 파업이 우리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이 노사관계가 이제 첫 파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제 회사도 뭐 자기들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항상 노동조합을 끌어들여야지만이 이 험난한 그 세상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인식하고 어떤 노동조합의 그 어떤 소리에 귀 기울여지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참고로 그 어떤 독일은 그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어떤 그 근로자들의 어떤 협력이 없으면은 다 어떤 어려워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이러한 내용 때문에 어떤 그 회사의 의사 결정하는 그러한 기구의 그 노동조합의 어떤 간부를 항상 그 이사로 그 임원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사실 협력적 노사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그 어떤 경영 자체는 그 어떤 그 파트너가 있는 어떤 근로자하고 같이 해야 된다. 노사 대등의 의사결정 이런 원칙을 가지고 좀 지금까지 어떤 사업 위주로 해왔던 그런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법 체계에서는 경영을 적합하게 이루기 어려운 그런 법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주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그렇지만 지켜야 될 어떤 인사경영권을 지키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